니네 찰리 커크 얘기 한번 들어봤어? 찰리 커크의 글을 한번 제대로 읽어봤어? 알지도 못하면서 지네 마음대로 딱지를 붙이고 있어!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식의 공백과 왜곡이 민주주의의 운명을 위협한다 라고 하면서 제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말은 이 말입니다. 상부 정지부장의 투시경. 요거는 폭스뉴스의 첫 페이지인데 일단 찰리 커크 얘기가 여전히 많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수사 속보예요. 이 지붕 꼭대기에 우째 올라가 있었고 지붕 꼭대기에서 어떻게 이제 저격의 순간을 기다렸는가. 근데 전 여전히 좀 궁금하긴 해요. 이 친구가 뭐 딱히 사격 훈련을 얼마나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일격필살에 거리도 꽤 되는데 우리가 군대에서 실거리 사격하면은 멀중가중이잖아요. 그게 제가 기억이 맞다면은 400, 800, 1200인가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가까운 표적이 400. 하여튼 그런데 그 표적 자체가 다르죠. 이제 원래 0점 사격할 때는 표적지 놓고 이제 몇 미터짜리였더라? 별로 안 멀죠, 그거는. 몇십 미터였고, 이제 실거리 사격은 표적 자체가 이제 뭐 이렇게 타겟을 맞추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이제 좀 큼직한 거 맞추죠. 어쨌거나. 수사 속보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요 밑에서가 중요합니다. 요건 이제 금리 얘기니까 이미 했으니까 빼고. 이 양반은 이제 테드 크루즈라는 공화당의 상원 의원이자 지금 공화당의 대선 후보 감으로 지금 꼽히는 사람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이제 뭐 벤스나 루비오의 경쟁자 같은 사람이에요. 이 양반이 이제 CNN에 출연을 해가지고는 앵커하고 말싸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지금 범행 동기가 정확히 뭔지 안 나오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크루즈 상원 의원이 니 지금 동기가 안 나왔다고 했냐. 얘가 지금 좌빨 이념에 물들어가지고 지금 이념에 경도된 애잖아. 그게 이미 범행 동기지. 그 이상의 뭔 동기를 찾는 거냐. 그게 동기다. 그러고는 이제 막 언쟁을 벌인 거예요. 그 자체를 이제 주요하게 다루고 있고 그 비슷한 맥락에서 이것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최근에 미국 민주당의 호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맘다니죠, 맘다니. 이거 제가 자꾸 까먹네요. 이 맘다니가 옛날에 했던 말이 나온 거예요. 옛날에 찰리 커크를 두고 쟤는 보수 꼴통 극단주의자야, 익스트림리스트야 라고 평가하고 단정했던 말이 딱 나온 거예요. 지금 미국 보수에서 하고 있는 거는 이 타일러 로빈슨, 찰리 커크의 저격 용의자가 이념에 경도돼서, 이념이라는 건 이제 좌파 이념에 경도돼서 이 이념이 극단적인 생각을 불어넣고 그 극단적인 생각이 저격이라는 테러로 이어지게 됐다. 이 흐름으로 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이념적으로 그냥 좌빨이라는 극단적인 딱지를 붙인 게 맘다니다. 요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맘다니가 말하자면은 이렇게 극단주의자라고 딱지를 붙이는 이들이야말로 크게 보면은 찰리 커크의 살인범들이다라는 얘기를 괄호 속에 놓고 있는 거죠. 대놓고는 얘기 안 하지만 괄호 속에 이렇게 극단으로 모는 뭐 요즘에 이제 유럽의 속칭 얘기하는 극우를 얘기하고 극우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꼭 이렇게 댓글 다는 분들이 계세요. 누가 걔들을 극우라고 하느냐.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라는 딱지를 붙이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이 원래가 있죠. 그런데 그 딱지를 붙인 딱 그 행태가 지금에 있어서는 이제 역공의 빌미가 되는 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 좌파라는 사람들이 지식에서 심각하게 함량 미달이다라는 기사를 쓴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기사가 아니라 이건 칼럼입니다. 속칭 얘기해서 이제 저는 스스로를 지식인 이렇게 부르는 거는 민망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럴 때 보통 쓰는 표현이 먹물이라는 표현을 쓰죠. 먹물은 왠지 까만색으로 써야 될 것 같은데 먹물이라는 표현으로 저 자신을 좀 표현하기도 합니다만은 대체로 이제 좌파 또는 진보 세력은 지식과 정보를 자기들이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 그리고 내가 잘 아는데 나는 맞고 너는 틀려. 이런 식으로 이제 세상을 재단하기 쉬운데 이 양반의 칼럼은 이거예요.
이 양반도 이제 언론인이다 보니까 주변에 언론인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뉴욕타임스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 이제 그 진보 언론이죠. 뉴욕타임스에서 찰리 커크가 죽은 직후에 찰리 커크에 대해서 쓴 글을 봤더니 뉴욕타임스의 기자 4명인가 5명인가가 붙어서 썼는데 얘들 찰리 커크가 한 말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더라. 찰리 커크가 기본적으로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말의 인용도 띄엄띄엄 남들이 이렇게 편집해 놓은 거를 지가 갖다가 쓰고 있지, 찰리 커크의 말을 처음부터 그 찰리 커크의 말로 제대로 본 적도 한 번도 없는 애들이더라. 심지어 이 기사를 쓰면서도 한 번도 없다는 게 기사를 보면은 앞뒤 맥락이 맞지도 않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뉴욕타임스 스스로가 그 기사를 나중에 고쳐 쓰더라. 지가 잘못 쓴 걸 지가 나중에 안 거지. 무슨 말이냐. 진보라는 애들이 찰리 커크를 무슨 뭐 인종주의자의 무슨 뭐 여성 폄하주의자의 온갖 이렇게 극단주의자의 딱지를 붙이지만 니네 찰리 커크 얘기 한번 들어봤어? 찰리 커크의 글을 한번 제대로 읽어봤어? 알지도 못하면서 지네 마음대로 딱지를 붙이고 있어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식의 공백과 왜곡이 민주주의의 운명을 위협한다 라고 하면서 제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말은 이 말입니다. 도대체가 이 시대의 정치 문화를 좌초시킨 것은 도대체가 동의하는 법을 까먹은 게 아니라 건설적으로 비판하는 법을 까먹은 결과다. 건설적인 비판이란 건 뭐냐, 뭐 이게 뭐 대안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일단 비판을 하기 전에 밑도 끝도 없이 네가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이고 네가 하는 말은 다 나쁜 말이고 이게 아니라 차분히 잘 들어보고 그래 그 말이 일리가 있네, 그래 이 점에서는 이 말도 make sense 해, 인정할 거 인정하고, 야 그런데 말이야 네 말대로 하면은 이렇게 되지 않겠어? 이거 네 말은 사실은 되게 이런 점은 간과한 주장이야, 뭐 이런 식으로 충분히 상대의 말에 대해서 듣고 이해하고 그 다음에 비판하고가 아니라 강상구가 하는 말이야, 저 새끼는 틀려먹었어, 듣지도 않고 강상구야? 제껴. 이런 식의 문화가 지금 결국 찰리 커크 사태를 낳은 거 아니겠느냐. 이거를 이제 제목에서는 좌파들이 알지도 못하면서 지들 마음대로 재단한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똑같죠. 좌우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좀 덮어놓고 그냥 비판하는 경우가, 그리고 같이 어울리는 사람들이 저 강상구는 저 상종할 인간이 못 돼 그러면은 강상구가 누군지 한 번도 겪어본 적도 없으면서 그래? 그럼 누가 또 강상구 얘기해, 걔는 영 상종할 가치도 없는 애야 그러고 자기가 막 그 말을 퍼다 나르죠. 이제 이런 식의 문화가 사실은 혐오와 극단으로 치닫는 문화를 만들었고 결국은 이렇게 사람 하나 잡는 수준의 지금 전 세계의 그 정치 퇴행을 낳는 이유가 되지 않았겠느냐 싶은 겁니다. 이게 비단 좌파만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어쨌거나 문제는 우파의 공격이 잘 먹히고 있다는 거예요. 좌파 특유의 딱지 붙이기, 극우 딱지 붙이기가 효과를 발휘해서 거기에 분개한 순진한 애들이 결국은 총을 집어들고 사람을 쐈다라는 게 지금 미국 우파의 논리인 것이고, 이것도 아마 월스트리트 저널이었던 것 같은데, 그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억울해 죽겠는데 이게 딱히 반박을 못 하겠네. 반박하기가 마땅치가 않다. 뭔가 좀 효과적인 대답을 찾지를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좌파가 극단주의를 낳았다는, 잉태시켰다는 이 비판에 대해서 딱히 대답을 못하고 있다. 그 와중에 이제 조금 뜨고 있는 사람이, 이 양반은 이제 매사추세츠 지사 조셉 샤피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이 양반은 또 민주당 대선 후보급이기도 하죠. 근데 이제 사실 근본적으로는 이럴 때 민주당이 저마다 이제 여기서 대충 이제 좀 효과적인 반론의 방법을 찾아서 효과적으로 대처하면 좋은데, 이게 또 저마다 이게 주인 없는 집이다 보니까 저마다 백가쟁명이라 또 이게 또 발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흘러간 전직 대통령이 지금 전면에 나서서 찰리 커크 저격은 이건 누가 했든지 간에 이거는 끔찍한 일이다.
그래서 이 나라의 통합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이 당연히 끔찍하고 당연히 욕먹어 마땅한 일이지만 이걸 가지고 정치적인 이익을 얻으려 그러고 트럼프 행정부는 말이지 이거를 좌파 탓으로 몰아가고 누구 탓으로 몰아갈 이게 할 짓이냐. 이럴 때일수록 우리 서로 다독여보자. 그래도 스펜서 콕스 주지사는 그래도 통합을 생각하더만. 그래, 저 정도는 돼야지. 이건 뭐 이 나라의 대통령과 최고 권력자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 틈을 이용해서 민주당 쫓아내기에 약화에만 나서고 그러면 되겠냐라고 하는데, 사실 전직 대통령의 말이 뜻하는 바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 전직의 한계가 있습니다. 이거는 한계 자체가 워낙에 명쾌합니다. 이건 뭐 좀 약발이 안 먹혀요. 권력이라는 거는 이거는 과거를 보고 하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미래를 보고 하는 겁니다. 전직이 설 자리는 없다. 뭐 하여튼 약발 잘 안 먹힌다. 지금 찰리 커크를 둘러싸고 있는 미국 국내 정치의 현황은 좀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지금 미국도 예산 정국이거든요. 미국, 그 다음에 유럽도 지금 비슷한 상황입니다. 좀 이따 유럽 얘기도 잠깐은 들을 텐데, 예산 상황에서 공화당이 자신을 수세죠. 늘 이제 여당은 예산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악을 쓰고, 야당은 거기에다가 이제 자기 요구를 최대한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협상을 하는데, 그 협상에서 지금 공화당이 오히려 배짱 튕기고 나오는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밝혀본다 두시경 너머의 진실 복잡한 세상 단 하나의 눈 기자의 시선이 그려낸 통찰